개관은 어학원 여러분 SAT 프로그램의 세미나의 내용 중에 또 일부입니다. 이렇게 몇 개의 동영상을 찍을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찍다 보면 다 됐다. 그래서 끝나는 거죠. 자, 이번 동영상의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뭐냐면 2016년에 변한 SAT 쉬워진다? 자, 모든 정보들이 다 쉬워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겉으로 볼 때 형식적으로는 쉬워지는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1번, 벌점제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쓰고 틀리면 0점이지만 썼다가 틀리면 마이너스 0.25점이었거든요. 그래서 4개를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 되니까 5개를 틀린 거나 똑같이 됩니다. 이런 벌점제를 폐지합니다. 에세이가 옵셔널이 됩니다. 에세이가요. 에세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제가 선택하는 거죠. 다양한 주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공학, 의학과 같은 주제도 출제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지금까지는 지문이 100% 철학적이거나 문학적이었습니다. 소설이 직접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 이 부분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과학적인 주제가 안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주제를 놓고도 그걸 철학적이나 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적인 것은 그래 주제라기보다는 소재에 불과하고 하고 싶었던 말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문학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다양한 주제가 출제된다는 것은 철학적이고 문학적 지문이 매우 심각하게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보면 분명히 쉬워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 어려운 단어를 내지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라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학생한테 크게 힘들지 않는 단어만 출제하겠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니는데 문제 없었던 학생들은 단어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SAT는 문제 없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점점 쉬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네요. 자, 5번째는 이게 확실하네요. 고등학교 과정과 연계하겠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올 것 같은 혹은 나오는 그런 내용을 반드시 실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다음에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다. 예를 들면 권리장전, 케네디 연설문 이렇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반드시 실겠다. 굉장히 되겠죠.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한 얘기라든지 링컨이 한 얘기라든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 내용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들 예로 들었더라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면은 정말 쉬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저는 어떤 이론이나 발표문이나 뭐든지 나왔을 때 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보지 않는지 혹은 변화할 수 있는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들을 왜 제대로 읽지 못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이렇게 다 말해놓고 슬며시 뭐라고 말했냐면 분석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analysis, analytical, analyzed 이런 종류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분석해내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1, 2, 3, 4, 5, 6까지는 전부 다 SAT를 쉬워지게 하는 요인인 것은 맞지만 그 분석이라는 말 때문에 한 단어 때문에 얼마만큼 분석적으로 학생들을 밀어붙이냐에 따라서 SAT는 전혀 하나도 쉬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드릴게요. ETS에서 출제하는 시험 중에 SAT 말고 GRE라는 시험이 있는데 이 GRE는요. 철학적이고 문학적 내용이 기본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반은 자연과학에서 반은 인문사회과학에서 나오도록 딱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GRE 지문에 사용된 내용들을 보면 SAT하고 비교해보면 단어들도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예래들은 있지만요. 그리고 5번과 6번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5번과 6번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등학교 과정과 직접적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꼭 역사적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냐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지만 그래도 SAT에 비하면 SAT가 100% 철학적이고 문학적 질문만 사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내용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내용상 용이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석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여러 번 사용해서 엄청나게 분석하지 않으면 철학적이거나 문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점수 받기가 되게 힘듭니다. 저희가 SAT,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SAT가 2016년에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 전혀 몰랐어요. 관심도 없어요. 저는 항상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영어가 영어지 자기가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가 영어적인 접근 방식을 바꿀까요? 영어가 영어적인 문화적인 특성을 바꿔버릴까요? 영어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세계관을 깨버릴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이거는요.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적이고, 미국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미국적인 것처럼, 그건 뺄 수 없다고 저는 반드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는 좀 잘못 사용된 단어네요. 어쨌든, 저는요, 학생들이 얼마나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요인에 힘들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요인은 없고, 분석적인 요인이 너무나 강한 GRE를 가지고 학생들이 SAT 성적이 안 나올 때, 얼마만큼 철학적이거나 문학적 요인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보려고, 실제로 GRE를 동시에 테스트했었습니다. 지난 10몇 년 동안 계속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평균적으로 GRE를 본다고 성적이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요. 평균적으로 문학적이나 철학적인 요소가 감소했고 단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움에도 불구하고 GRE가 갖고 있는 이 분석적인 요인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그건 물론 이제 더 세밀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변화하는 SAT하고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GRE를 지난 10년 동안 학생들에게 테스트 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GRE를 본다고 해서 학생들 성적이 significantly하게 의미 있게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여학생하고 남학생을 비교해보면 아주 재미있게도 남학생이 GRE를 볼 때 성적이 올라가고 약간 여학생이 GRE를 볼 때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여학생이 철학적이거나 문학적 요인에 강하고 여학생의 분석적 요인에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학생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농담까지 하냐면 여학생이 GRE를 잘 보잖아요. 그러면 남학생 같네. 남학생이 SAT 성적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섬세한가 봐. 이런 농담까지를 할 정도입니다. 농담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생물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뒤집어 말씀드리자면 평균적으로 볼 때 SAT하고 GRE 성적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분석적인 요인이 강해지게 되면 절대로 문제가 아무리 철학적이나 문학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고등학교하고 역사적인 연계적인 내용이 사용되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분석적인 면이 얼마나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결코 쉬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더 재밌는 것. 이런 만약에 분석적인 요인이 강조되지 않고 정말로 쉬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분석은 분석이 아니다.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CT하고 굉장히 비슷해져 버립니다. 만약 SAT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쉽게 만들지만 분석적인 요인은 강화시켜서 결국은 어려운 정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ACT하고 시험이 거의 비슷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ACT의 어떤 그 책임자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다 한 거를 이제 와서 다시 하는군. 너희들이 하는 일은 ACT를 카피하는 거냐?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제가 미국을 너무나 잘하는데 제가 SAT를 만드는 회사인 ETS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미국 사람이 사고방식을 잘 아는데 이렇게 분명히 서로 차별화된 ACT하고 SAT요. 차별화된 두 개의 시험이 자기 나름대로 위치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SAT가
ACT를 카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예측을 말씀드려보면 이 분석적인 면이 강해져서 결국 SAT는 난이도를 유지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또 다른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애매한 학년, 다시 말하면 2016년에 바뀌는 SAT도 볼 수 있고 그 전 시험도 볼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애매한 학년은 2개를 다 허용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그러면은 2016년 전에 SAT를 봤다가 성적이 안 나오면 갑자기 2016년에 그 바뀌는 SAT를 공부하느라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우려를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그 우려는 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없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철학적이거나 문학적 능력하고 분석적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이 분석적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어쨌든 주는 거지 철학적이나 문학적 요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적 요인이 훨씬 더 강하다 그 얘기고, 여기 철학이나 문학을 한다고 해서 분석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바뀌는 SAT만큼 아직은 분석적이지 않은 것 뿐이죠. GRE가 SAT보다 훨씬 더 분석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뀐 SAT가 GRE를 담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SAT는 바뀌기 전 SAT보다는 덜 분석적인 거죠. 이 두 가지를 상대적으로 놓고 보면 누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냐면 얘입니다. 얘. 얘예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이거나 문학적 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발전한 사람은 분석적 능력을 얼마든지 금방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분석적이라고 해서 철학적이거나 문학적인 요소나 요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어떤 학생이 SAT가 출제된 의도대로 제대로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접근 방식을 훈련을 해서 원래 SAT가 의도한 대로 학습이나 연습을 했었다면 바뀌는 SAT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걱정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 다음에 쪽집기 학원, 그 다음에 유출문제 학원 등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쉬운 문제, 설명하기 간단한 문제, 소위 말해서 문제를 택하는 거죠. 문제를 어택하는 것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바뀌는 SAT가 훨씬 더 어렵거나 혹은 다시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냐에 따라서 바뀌는 SAT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초점은 다시 한번요. 바뀌는 SAT에 대해서 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현재 있는 SAT의 원래 출제 목적, 너는 얼마나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다시 말하면 복잡하고 추상적인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빨리 소화할 수 있니? 라는 접근 방식으로 SAT를 학습하거나 연습했느냐, 혹은 그런 연습이나 학습이 고등학교, 중학교 혹은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관리학원, 쪽집기 학원, 유출학원들은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시간 좀 지나면 또 관리하고 또 쪽집기하고 또 유출시키겠죠. 뭐 무슨 문제를 유출 못 시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회사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주로 이제 질문은 카페가 좋고요. 그 다음에 SAT랑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블로그에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에는 여러 가지 게시글들이 많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